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신박한 해양의 연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크리소 이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Q&A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보다 전문적이신 게스트를 초청해서 답변드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국제회사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다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기관학을 전공하고 크리소에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리에 절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또 재밌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박 내부의 부품의 교체 시기, 주기는 따로 있을까요? 기준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선박의 부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유지되고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져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박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선급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선박을 또 검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하거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집 리모델링 하듯이 그런 선박을 고쳐서 쓸 수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선박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장비를 더 우수한 장비로 교체를 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체의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기관인 선급기관에 먼저 이제 의뢰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실생활에 비유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박 크기마다 구명보트 개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자유인가요? 아니면 따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명보트, 구명정, 구명땡목, 그리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솔라스라고 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다 아시는 1912년에 이뤄진 그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가 인명 사고가 더 컸던 이유가 구명 설비의 좀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제사회는 해상에서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자 해서 솔라스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의 종류랑 탑승 인원에 따라 다양한 설비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원들은 승선을 했을 때 이러한 장비들을 점검하고 또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들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라스 협약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역시 선박에서는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선박끼리 길 위에서 마주치게 되면 누가 길을 비켜줘야 하나요? 정해진 법률이 있는 건가요? 그냥 눈치껏 비켜주는 건가요? 네, 이것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있는데요. 솔라스와 비슷하게 콜렉스라고 하는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 따라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박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오른쪽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왼쪽을 바라보면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렉스는 선박의 일종의 도로교통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로교통법 이렇게 자동차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혹시 배가 운항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거나 사고가 났다. 저희가 육상에서는 그러면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을 하잖아요. 네. 혹시 바다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선박에도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선박에도 다양한 보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박의 선체를 보호하는 선체보험, 그리고 선박은 큰 화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화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물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그런 현대의 보험의 개념은 사실 선박으로부터 탄생을 했습니다. 12세기에 제노바로부터 탄생을 했는데요. 그때 상인들은 배를 통해서 나르는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박보험이라는 제도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이 연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연료를 사전에 좀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리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기관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관사들은 항해 전에 항로 계획이라든지 날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연료를 사전에 수급받는 벙커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탱크 용량의 약 20% 정도는 항상 구비를 해두고 있어서 선박이 이제 운항할 때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선박에서 먼저 네. 생겼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는 먼 거리도 항해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먼 거리 항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료가 많이 모자랄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연료를 충전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기항지라고 부르는 포트 오브 콜에서 이제 연료를 중간에 수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동으로 항해하는 배의 경우에는 중간에 싱가포르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항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배를 멈춘 다음에 벙커링을 수급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하려면은 연료도 문제지만 네. 또 그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 선박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폐기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폐기물들을 그냥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국제적으로 좀 통일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폴 협약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활용하는 물은 그레이 워터로 분류가 돼서 육상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일정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국제적으로 환경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배출이 어려운 구역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탱크에 임시 보관해뒀다가 가능한 해역에서 배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기름이 포함된 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에는 오일과 물을 분리하는 그 오일 세퍼레이터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름을 분리해서 일정 농도 이하의 물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배 안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국제항해를 종사하는 선박은 일정 수준의 병원 시설을 배 안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조그만한 병원이 배 안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원들이 한 명이 담당을 해서 이 병원 시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망사가 이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요. 사망사는 승선을 하기 전에 관련된 그 의료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선박의 운항은 다양한 요소들로 토대로 운항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꼽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선박의 안정성, 그다음에 기관 추진기의 신뢰성, 그다음에 또 항법하는 항법의 정확성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요소 외적으로도 뭐 선장의 판단력이라든지 항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해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경험자가 답변을 해주시니까 더 실감나게 재밌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혹시 소감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전문가로 초청이 돼가지고 좀 많이 떨리고 준비하면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조그만한 지식이 여러분들께 좋은 재미와 또 선박이라는 곳이 좀 모르지만 재미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으셨다면 저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련된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여쭤봐 주시면 더 좋고 재미있는 답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해야 할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해주셔서 예, 정말 마지막까지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질문과 답변 흥미롭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소의 연구자들은 오늘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소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